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파산 위기 우려가 커졌던 중국 헝다그룹의 상황이 여전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부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시장이 제한적인 낙폭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이슈가 나온 거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은 했지만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려감이 또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헝다그룹 사태 충격이 글로벌 증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도 충격은 전해질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헝다그룹 사태를 좀 주시하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관련 정보들 그리고 공략 종목들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소개되는 종목 혹은 지금 전략을 제시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황은 어떨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제보다 한 단계의 수익률이 올라섰습니다. 18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현재 187.17%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NF가 142.86%, 호성이 115.47%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0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는 것만 하더라도 세 종목이나 되고요. 신성델타테크가 87%, 대주전자재료가 85%, 아프리카TV가 83%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흥 SAC 70%, PNH테크 69%, 백광산업이 현재 53%, PN풍년이 53%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훨씬 더 웃돌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 14%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 DNA 같은 경우는 현재 27%대 수익이에요. 27.79% 수익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이 27.1%, 한라홀딩스가 25%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19%, 한세실업이 14%로 현재 한 달간의 수익률만 이만큼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략하는 종목들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제 저희가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부국철강을 비롯해서 한농화성, 유라테크, 아시아나 IDT인데 어떻습니까? 3에서 12%까지 어쨌든 간 시장은 하락을 나타내도 공략 종목들을 잘 골라냈더니 포트폴리오 빨간불이 켜졌죠. 수익이 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으로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린 종목입니다. 바른손이 3%, 미코가 4%, 그리고 팜젠사이언스가 6%대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하락을 나타냈지만 종목들을 잘 골랐더니 이처럼 빨간불을 켜는 수익권 들어든 종목들을 골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연연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을 채우게 된다면 시장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공략 종목들 저희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얻어가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이민용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기간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와 FOMC 회의 결과가 섞이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있을 큰 이벤트들은 현재 지나갔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자면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확산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시점 그리고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회 바로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민용 전문가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최근 헝다그룹 이슈로 해외 증시는 대체적으로 불안했지만 국내 증시는 연휴로 인한 휴장으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지수에서는 선전을 보였습니다.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내의 문제라는 시각과 또 FOMC 회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하락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최근 지수를 흔들 만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매물을 소화한 뒤 다시 상승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 출회 과정을 적절히 공략한다면 상승 사이클 궤도에 올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그런 종목들과 노하우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이슈는 물론 현재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괜찮을지 관련 내용들 짚어볼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 소개되는 종목 혹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바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 FOMC 회의 관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9월 FOMC 회의인데요. 이후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매파 성향의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견제하려는 정책 의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책 의도보다는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실행하겠다는 신중론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 연준은 11월에 테이퍼링 선언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은 2023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FOMC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2023년 영외의 기준금리 인상을 2회로 앞당기는 점도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9월 회의에서는 그 점도표 결과가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금리 인상은 영외에서 1회로, 2023년 2회에서 3회로, 처음 등장한 2024년에는 총 3번의 금리 인상 시점을 제시했는데요. 총 7차례에 걸쳐서 175bp 인상에 대한 시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파 성향이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나왔다면 시장은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시장이 더 받는 충격은 더 빠르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큰 하락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테이퍼링 신중론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슈인 테이퍼링은 11월 회의에서 결정하고 또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테이퍼링 실행 시점이 12월보다는 다소 앞당겨졌지만 일부 매파 위원들의 주장대로 10월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신중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걱정과 달리 무난하게 끝난 이벤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6% 정도로 낮춘 반면에 내년은 4% 중반대 정도의 양호한 경제 전망을 한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가에서는 내년 2.2%에서 2.3%로 상향하면서 표면적인 금리 인상 논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준비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시장 역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러한 자산의 급등을 당연히 통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 성향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 시점의 속도는 더 빠르게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빠지는 패닉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충격이 제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미세 조정은 향후 유연한 정책 스탠스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견제는 하되 또 무리한 금융시장 조정까지는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보다는 조금은 더 유연한 대응이 수익을 크게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그 유연한 대응법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큰 우려로 여겨졌던 FOMC 회의는 무난하게 좀 지나가게 됐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유연한 대응은 노란톡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한 가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헝다그룹과 관련된 그 이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내 증시에 그래서 영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가 쉬고 있던 월요일에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부채 규모가 무려 1조 9,7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따져 봤을 때 339조 원이나 달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의 시총을 모두 다 합친 금액인데요. 사실 엄청난 금액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 정도의 금액이 이 회사의 전체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액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가 발생할 거라는 의견들이 현재 많고 있는데요. 그 의견은 바로 제2의 리먼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23일 날 예정이 되었던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 여부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고비는 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그 전에는 23일에 이자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디폴트가 선언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연쇄 부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연쇄 부도는 금융시장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고 이러한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위기를 발생시킬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진행된 게 바로 리먼 사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헝다그룹의 주가와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이 유동성 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차트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중국 헝다그룹 차트입니다.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저 차트를 보시면 유동성 위기가 바로 저희 추석 연휴 때 생긴 것 같나요?
아니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온 거 아닌가요? 네, 저렇게 맞습니다. 하락세를 나타낼 아무래도 정도면? 급락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 최근에 주가 상태를 보면 작년 6월부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이 유동성 위기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6월 달에 신용평가사들이 형다그룹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디폴트에 대한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23일에 이자 지급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그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번 글로벌 증시를 한번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와 겹치면서 부각이 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3일 날 이자 분명히 지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차 위기는 이미 현재는 벗어나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이 올해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달러 채권 이자가 무려 5.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243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이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디폴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러한 부채 문제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채 부분 돌아오는 채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채 부분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무질서한 디폴트가 만약에 생겨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헝다그룹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시장의 경우에 주식 시장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식 시장보다 좀 더 큰 채권 시장도 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달러채의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하이힐드 가격은 현재 헝다 이슈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능 등급인 채권 가격에서는 이러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채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정부의 5년물 CDS 프리미엄도 43.5로 2016년 자본 유출이 있었던 12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헝다 리스크를 중국 시장 전체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헝다 이슈는 개별 종목의 이슈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다른 부동산 개발 기업들과의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란 당연히 커플링은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요. 디커플링이랑은 주가의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주가를 보시면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오히려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발표된 부채 규제에 대한 구분으로 4가지 정도로 부동산 개발 기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가지 부채 비율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최우량 기업,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게 우량, 1가지가 일반,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불량 기업으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은 어느 분류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 부채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가지 분류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안 좋은 불량 기업으로 아마 구분이 그러겠죠. 아무래도 부채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다 못할까 봐 지금 네, 조마조마하셨죠. 맞습니다. 헝다그룹은 현재 불량 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3가지 규제를 못한 불량 기업의 같은 경우엔 주가가 연초에 대비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5%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헝다그룹은 하락폭이 가장 큰 마이너스 85%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우량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으로 좀비 기업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을 선두그룹이 당연히 차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헝다그룹의 이슈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중국 투자자들이 산업 전반의 위기라기보다는 헝다그룹의 개별적인 요인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최우량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헝다그룹의 개별적인 종목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더라도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을 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중국의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자산 총액이 현재 45조 달러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35조 달러 정도 되고요. 대출 잔액은 29조 달러입니다. 헝다그룹의 현재 부채는 3천억 달러로 상업은행의 부채 전체 대출 잔고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은행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노출되어 있는 비중도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부동산 개발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재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주도의 리스크 관리는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은행별로 한번 따져봤을 때 대형 상업은행보다는 지방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도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출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게 헝다그룹의 위기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건 맞습니다. 하반기에 충분히 주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을 뒤흔들,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석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이러한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증권사들도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고 역시나 백종국 전문가도 그와 관련된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공략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 방송 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저희 실시간 대화방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인증샷도 많이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면서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노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략 종목. 자, 이민용 전문가의 공략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2007년 2월 14일 설립되었으며 또 광융착 접속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수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광섬유 융착 접속기, 또 광섬유 절단기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법인 및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한 생산, 금연 공장을 확보하고 직접 생산을 통한 나주 외주 비율 유지로 재료비와 인건비, 제조 경비 등 주요 원가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인 광섬유 융착 접촉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섬유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광섬유는 광통신의 정보 전달 매체인 빛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도하는 유리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를 가늘게 섬유상으로 방사하여서 굴절률이 높은 코어와 또 굴절률이 낮은 클레 등의 이중 구조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광신호는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에서 굴절률의 차이로 인해 전반사를 반복하면서 코어 안에서 전송됩니다. 광섬유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광섬유를 연결하고 유지 보수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리로 구성된 미세한 광섬유 간의 연결 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속기라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섬유 융착 접속기입니다. 광섬유 접속 방법에는 광섬유 융착 접속법과 기계식 접속지를 위한 접속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접속은 손실값이 너무 높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융착 접속을 통한 연결 작업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융착 접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접속하고자 하는 광심선을 접속기에 거치하여서 정기적 고압 방전에 의해 가열시키는 원리로서 광섬유가 융해되어 서로 융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시장은 OTT, 이커머스 등 데이터 트래픽 급증 추세와 글로벌 국가들의 5G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전 세계 FTTX 보급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FTTX 보급률이 낮은 북미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광융착 접속기의 수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5G 투자 증가 기조에 따라서 기지국 승인과 유지 보수용 장비, 또 안테나 생산 테스트용 계측 장비 등의 제품들을 또 향후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5G 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적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장 확장 및 신규 성장 동력의 발굴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력 제품인 접속기의 가격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차세대 접속기 프로 시리즈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탑재하여서 고가 시장으로의 채널 확장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관련으로는 무선통신 계측 장비 출시를 바탕으로 2022년 5G 안테나 생산 테스트용 계측 장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향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5G 네트워크 토탈 포트폴리오 구축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1년 2차 전지 계측 장비를 출시하면서 신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내 전기 계측 시스템 전문 기업인 KMI 시스템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서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2차 전지 계측 기한 글로벌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주 증가는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13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다각화 전략을 통한 매출 증가와 또 5G 관련 신제품 연구 개발 완료에 따른 고정비 감소,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기인한 전망인데요. 특히 영업이익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닌 내년과 내후년에도 엄청난 실적 성장 또한 예상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올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패턴을 가져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이평선인 241선, 481선 라인에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기술적 위치에 있고요. 또 거기에 박스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박스 상단까지는 단기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올해 100%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5G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정확한 3차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물론 차트상의 위치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타왔던 그런 종목이지만 박스권 돌파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충분히 위치해 있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실적 전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3타점으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미리 들어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타점대로 매매하셔야만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그런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든든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수익이 얼마나 잘 나고 있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시장 움직임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그러나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14%에서 27%까지 상당히 다양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 종목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은 이처럼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동에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어제 나갔던 종목이고요. 오른쪽이 오늘 이제 대응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 같은 수익률이 났다라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같은 종목이라도요,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매수 타이밍까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대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백종국 전문가가 준비를 하셨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PCB 생산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마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본 제품이실 겁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TV 같은 걸 열어보시면 분명히 있는 제품인데요. TV도 핸드폰에도 모니터에도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로 기판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그냥 반도체 그리고 AI 컨트롤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 그리고 자동차 5G 다양한 산업에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 또한 굉장히 좋고요. 매출 성장성 또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이 회사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현재 나와 있진 않지만 매출 규모로 보자면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또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등을 차지할 수 있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업적인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쇄회로 기판의 성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모바일 부분은 상당히 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충분히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줄 것이 분명한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분명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기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5G 역시 올해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5G 투자가 상당히 늦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분명히 5G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부터 5G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여전히 5G 투자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있지만 하반기에는 5G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해외 쪽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선 상당히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양 부분에서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한번 살펴보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실적에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강한 하락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에서 개발 의뢰가 굉장히 증폭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이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하고 커버를 넘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아마 상반기에 이러한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겪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재고를 쌓아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품 부족한 형상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쇄회로 기판 가격 또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 쪽도 좋아지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경쟁사의 회사에서 화제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생긴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 물량을 이 회사가 얻어왔기 때문에 이 기존 수요에 더해서 굉장히 큰 수요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바쁜데 수주까지 계속 따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러한 호황을 지금은 누릴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황을 예상을 한 듯이 작년에 이 회사는 9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이 공장에 가동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부터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쇼티지 현상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까지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매출에서 약 1,5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24%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9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1,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효율적인 투자를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영향을 살펴보자면 실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 이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3분기가 끝나는 지금 시점이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공장 가동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 실적으로 모든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2,307억 원으로 56.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8.1%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매우 좋은 실적을 2분기에도 보여줬는데요.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실적입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을 넘어서 3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의 실적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00%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는 2000%가 넘는 성장에 다시 한번 64%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매출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매출은 이 회사 6,14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1조 1,5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2배가 넘는 성장을 단 2년 만에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장의 시점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투자는 당연히 주식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지만 엄청난 영업이익률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에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준 자체를 보자면 큰 폭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는 PER 8배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경쟁 업체의 PER을 한번 살펴보자면 17배에서 29배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2배 이상이 올라가더라도 현재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2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장기 이평선은 61선과 121선을 기준으로 강한 지지 라인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상승세를 이어갈 실적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8월 달에 지수 조정이 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61선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견고한 지지라인, 추세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 6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는 매우 좋은 기술적인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충분히 61선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121선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도 없는 기술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에다 기술적인 매수 타점, 성장성까지 확보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고요. 이 종목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는 시장, 그리고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된 가치 종목을 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 그 증설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2분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3분기는 물론이거니와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상의 위치도 또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정보를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종목,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거나 혹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역시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또 노란톡에 남겨주셨고요.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주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잉크테크 한번 살펴볼까요? 8,500원 매수가예요. 비중은 10%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잉크테크가 현재 7,700원 움직임, 뭐 차트를 보니까 연속 내리막길 그리고 뭐 파란불 계속 켜고 있습니다. 손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이 나올까요? 네. 일단 잉크테크는 올해 3월에 좀 매우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는 지속적인 횡보 및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주요 지지 라인인 121선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자리인 건 맞습니다. 다만 3월부터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지금 이 박스권 하단 자리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빠진다면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절 라인은 다소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손절 라인은 7,5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바로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 위치까지는 저항 구간이 있는 이평선까지 8,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랑은 동일하지만 이 가격이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지금 시기에서 다른 교체하실 종목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교체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선 잡아드렸으니까 손절선 터치 여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김땡경 5454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팜스토리고요. 2,805원, 5% 손실이 커서 걱정이에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팜스토리는 오늘 뭐 반등을 나타내고 있긴 했지만 2,005원이기 때문에 여전한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8월 초에 지수 하락이 있을 때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61선과 121선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하향으로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00원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과 121선이 깨지게 되면서 사실 이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2,250원 라인에서 일단 손절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손실 복구에는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도 5%라고 하셨으니까 과감하게 2,250원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세워드렸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이 두 분이 앞서 종목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종목 상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략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회사는 전 세계 시장의 광섬유 융착 접속기 또 광섬유 절단기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직접 생산을 통한 나주 외주 비율 유지로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으면서 글로벌 5G 투자 증가 기조에 따라서 향후 실적도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인 접속기의 가격 이원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까지 펼치고 있어서 성장 모멘텀 또한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꼭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요. 매수 타점은 물론이거든요. 종목명까지 전략 모두 세워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클릭하셔도 됩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니까 그 링크로 입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